玄武这个型号呢是首次出现，但是韩国这个渲染效果 지난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현무5 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 외신에서 현무5에 대한 반응이 쏟아졌고 그중 유독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분명 한국에서는 현무5를 북한 도발 응징용 무기라고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보다도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현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리밍입니다. 40대 초반의 나이로 베이징에서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15년 넘게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면서 주변국들의 군사력 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군사 발전에는 더욱 주목해왔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로 일하다 보니 주변국의 군사 행사에는 항상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특별히 주목하게 되더군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나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이 자체적인 군사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죠. 특히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시청했죠. 행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K2 전차가 등장했는데 이 전차는 이미 폴란드에 수출되어 화제가 된 바 있죠.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K2의 성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요.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통합 전투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K9 자주포도 나왔는데 이 무기 역시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었죠. 특히 터키와 폴란드, 이집트 등에 대량으로 수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K9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KF-21 전투기가 등장했는데 볼 때마다 참 놀랍더군요. 무엇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물론 아직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지상군과 공군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무기들이 등장하리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무기들의 존재감을 압도한 건 바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현무5였어요. 이 미사일이 등장하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 거대한 물체를 눈에 담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미사일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군사 전문가로 일하면서 봐온 그 어떤 미사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만 해도 20m가 넘어 보였는데 이건 일반적인 전술 미사일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예요. 더 놀라운 건 그 굵기였습니다. 보통의 미사일들이 가느다란 연필 같은 모습이라면 현무5는 마치 거대한 기둥 그 자체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괴물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떠오르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 미사일의 존재감이 행사장 전체를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무기들이 아무리 첨단 기술을 자랑한다 해도 현무5 앞에서는 그저 보잘것없어 보일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중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무5의 크기를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 저는 그 자리에서 러시아의 최신형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비교해 봤어요. 이스칸데르는 길이가 7.3m의 발사 중량이 4톤인데 러시아는 이걸 세계 최강의 전술탄도 미사일이라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무5는 어떤지 아시나요? 길이가 20m의 발사 중량이 무려 36톤이나 돼요. 단순히 중량만 따져도 이스칸데르의 9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이 정도 크기라면
더 이상 전술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오히려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비교해야 할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괴물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미사일이었습니다. 현무5의 스펙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놀라웠어요.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음속의 10배가 넘는 속도라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거리도 놀랍더라고요. 300km에서 3000km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저희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죠. 특히 탄두 중량만 줄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사거리라면 중국 전역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까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심지어 동유럽 일부 지역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런 긴 사거리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주로 북한만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해왔는데 현무5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게다가 현무5의 파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아시나요? 그 폭발 현장의 사진을 보면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현무5는 그보다 20배는 더 큰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사실 현무5의 파괴력이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데 8톤의 탄두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에 충돌하면 그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폭발력까지 더해지면 그 위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이 미사일의 위력은 단순한 폭발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초고속으로 지표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거대한 지진과 유사한 효과를 낼 테니까요. 이런 충격파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죠. 도시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고 주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모든 구조물과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무5의 파괴력이 소형 전술핵무기에 버금간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에 따르면 현무5 한 발의 위력이 TNT 11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재래식 무기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미사일이 우주 공간까지 올라갔다가 지구로 재진입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속도와 열은 미사일을 마치 소형 천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지표면에 충돌할 때의 효과는 마치 작은 소행성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할 거고요. 특히 지금까지 공개된 현무5의 지하 관통 능력은 정말 놀랍더군요. 100m 이상 깊이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지하 군사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죠. 북한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만든 지하 벙커들도 현무5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더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현무5가 지하 300에서 500m까지도 관통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깊이라면 어떤 나라의 최고 지휘부도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지하 깊숙이 숨어 있다고 해도 현무5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능력은 기존의 핵무기와는 다른 차원의 위협을 제공할 겁니다. 핵무기는 지상에서 폭발하거나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깊은 지하시설에 있는 표적을 완전히 파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현무5는 그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폭발할 수 있으니 어떤 은신처도 안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현무5의 능력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적국의 지휘부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쟁 초기에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전쟁 억지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인상 깊었던 건 이 거대한 미사일을 운반하는 발사 차량이었어요. 텔이라고 부르는데 현무의 텔에 달려있던 구축의 바퀴들이 갑자기 모든 바퀴가 45도 각도로 회전하면서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개가 옆으로 걷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이 순간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까무러칠 뻔했어요. 한국이 대체 무엇을 만든 건지,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발사 차량의 크기만 해도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일반적인 대형 트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했죠. 18개의 바퀴가 달린 구축 구조라니 그 자체로도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차량이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동성은 좁은 도로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겠죠.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최적의 발사 위치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사실 현무5의 사선 기동 능력도 정말 놀라운 것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현무5의 정확도예요. 10m 이내의 오차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정도의 정밀도라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 목표만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겠죠. 현대전에서 이런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확도는 현무5가 단순한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라 정밀 타격 무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특히 북한과 같이 많은 군사시설을 지하에 숨겨둔 국가를 상대로 할 때 이런 정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지하 벙커나 미사일 발사 시설과 같은 전략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현무5의 발사 방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콜드 런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먼저 밀어낸 후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은 안전성과 은밀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일반적인 핫런치 방식은 발사 순간 큰 열과 연기를 발생시켜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지만 콜드 런치는 그런 위험을 크게 줄여주거든요. 또한 만약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더라도 발사 차량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미사일 부대의 전체적인 전투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현무5를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한 이유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어요.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고 핵무기를 과시하는 등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북한은 최근 수천 개의 선전물과 오물들을 풍선에 매달아 남한으로 보내는 저급한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또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현무5를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현무5는 분명 중국도 함께 겨냥해 만든 무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미사일의 성능을 보면 단순히 북한만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무5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무기라고 말이에요. 현무5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답이 나오는데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무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걱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현무5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런 엄청난 사거리는 저희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무5의 사거리와 파괴력을 고려하면 이는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산업 중심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는 물론이고 서부의 주요 군사기지들까지도 현무5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이는 중국의 안보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예요.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한국이 현무5를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능을 보면 분명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변국 모두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한국이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단순한 방어용이 아닌 공세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죠. 심지어 미사일 수량이 너무 많아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이 현무 시리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최근 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대전략급 재래식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음속의 5배, 즉 시속 약 6,80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의미하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극초음속 미사일이 극초음속 ICBM 대륙간 현무미사일, 이번에 공개된 현무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까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모든 유형의 극초음속 대륙간 현무 미사일 개발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중국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 대륙간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은 우주로켓 발사체의 추진력을 이용해 대기권을 돌파하고 우주까지 올라간 뒤 극초음속으로 활공하며 엄청난 속도로 하강해 목표물을 타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시속 24,000km 이상의 속도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믿기 힘든 수준 아닌가요? 게다가 익명을 요구한 중국 국적의 한 군무원의 말에 따르면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에 만약 전술핵이 탑재된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대전략급 무기를 보유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이런 무기의 속도와 파괴력 앞에서는 모든 종류의 방공망과 요격 미사일이 무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마하 20 이상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전 세계의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 그 위협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군다나 한국이 합동화력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말 걱정됩니다. 이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추려 한다는 의미인데 이동식 미사일 기지와 다름없는 이런 함정의 존재는 한국의 공격 능력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테니까요.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군이 2027년 후반까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에 관한 기초적인 개발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는 현무5 탄도미사일 개발과 함께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이런 행동을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비난 이면에는 그들도 현무5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죠. 더 무서운 건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현무5가 공개되었다는 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지하실에는 이미 현무6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뭔가를 공개할 때는 이미 그 다음 단계의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한국의 패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어요. 예를 들어 현무2가 공개될 때 이미 현무3의 개발이 한창이었고 현무3가 공개될 때는 현무4의 개발이 진행 중이었죠. 이런 식으로 한국은 항상 한 발 앞서 무기 개발을 진행해왔어요. 더욱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그리 주목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현무6는 현무5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한국의 행동이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한국이 정작 핵무기보다 더 사용하기 편하고 실질적으로 더 위협적인 무기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누가 한국이 저런 일을 벌일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사실 핵무기는 그 파괴력은 엄청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도 크죠. 하지만 현무5와 같은 고성능 재래식 무기는 그런 제약 없이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현무5의 정확도와 관통 능력을 고려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전술핵 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개량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고요. 더욱이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 우수한 핵공학 기술, 그리고 충분한 핵물질까지 갖추고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6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의 핵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 개발에도 충분히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또한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상태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양이에요.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즉시 핵탄두로 변환 가능한 플루토늄을 4,000개가량 저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현무5에 버금가는 무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톤의 탄두 중량,
마하 10 이상의 속도, 그리고 100m 이상의 지하 관통 능력을 갖춘 현무5의 성능은 단순히 중국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구상 어떤 미사일로도 따라가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한국을 향해 동북아에 화약고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비난하는 것뿐이고요. 계속해서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킨다는 식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난을 해대고 있지만 사실 이건 중국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이런 행동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죠. 정부에서 이렇게 난리를 쳐댈수록 오히려 한국이 군사력을 키워내는 게 얼마나 중국에게 위협적인지 보여주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작년에 현무뽀가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괴물 미사일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까지 뛰어난 줄 몰랐거든요. 현무뽀도 이미 충분히 강력했는데 불과 1년 만에 현무5라는 더욱 강력한 미사일을 선보였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죠. 중국의 군사 전략과 방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무5와 같은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동시에 중국의 공격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현무5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면 핵무기 개발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저희 중국 입장에서 이건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죠. 그나저나 현무5가 공개된 이후 중국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다 보니 각종 방송사에서는 저한테 출연해서 현무5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달라고 난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